아, 사실 오늘 그 발표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좀 걱정했던 게 얘가 너무 어려울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정한 기회사를 만드는 소셜벤처입니다. 소셜벤처의 뜻은 다 아시나요? 예, 사회적 기업은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실 사회적 가치에 훨씬 더 많이 치중을 한 기업을 의미하고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밸런스를 잘 잡아가는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왜 경제적 가치를 꼭 같이 창출해야 되냐 하면 사실 그 경제적 가치 같이 창출하지 않고서는 사실 그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가 없어요. 그죠? 회사가 무너지면 그 만들던 사회적 가치도 제로가 되죠. 그래서 돈도 벌고 실제로 그 소셜 임팩트도 만드는 그런 기업 집단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술과 데이터 기반으로 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이큐폴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사실 기술과 데이터예요. 기술과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오늘 시작은 왜 수어 번역 기술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사실 수어나 청각 장애인에 대해서 다들 경험이 별로 없으세요. 그죠? 경험이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수어 번역 기술이 뭐 어떤 거고, 그리고 그거를 위한 데이터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솔루션들이 나와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회사의 소개, 그리고 저희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 보셨나요? 지금 ENA 채널에서, 그러니까 우영우를 했던 ENA 채널에서 절찬 상영 중인 드라마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줘라는 드라마고요. 여기 배우 정우성 씨가 청각장애인으로 나옵니다. 지금 서로 사랑 고백을 하는데 아무 대사가 안 나오죠. 소어만 나옵니다. 사실 청각장애인은 전 세계 4.7억 명, 우리나라 41만 명이 있어요. 예. 그리고 4.7억 명, 우리나라는 41만 명. 그리고 수어가 공용어 지위를 가진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71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수어가 공용어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공용어는 결국 한국어와 한국 수어 이 두 가지입니다. 음, 많은 분들이 저 70개 국가가 전부 서유럽, 북유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자 나라들이 그래도 장애에 대한 아니면 그 장애인이 쓰는 언어에 대한 좀 더 인식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 자국 수어를 공용어 지위에 올려놓은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200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농민 비율 69.3%, 69.7%의 농민들이 문해력에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저 69.7% 중에 42.8%는 초등학교 수준의 문해력. 나머지는 그 이하를 문맹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문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한국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비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문해력 비교예요. 이게 학년 수거든요. 9.8학년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죠. 저기서 미국이 좀 낮아요. 왜? 이민자가 많아서. 청각장애인은 5.9학년,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 평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왜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을 할 때, 코로나 브리핑을 할 때 항상 수어 통역사 옆에 섰죠. 그게 첫 사례예요. 옆에 쓰는 게. 예. 그리고 그때 마스크를 안 꼈죠. 안 써서 그거 갖고 뭐 방역법 위반이다 뭐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명 기사까지 나갔어요. 예, 마스크를 쓰고 수어를 하면 우리가 그냥 형태소, 한국어 형태소, 띄어쓰기도 없는 형태소 나열을 보고 너 이해해 하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수어는 만국 공통어일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아니요. 전 세계 약 180개의 수어가 존재를 하고요. 또는 야, 뭐 수어가 왜 번역이야? 당연히 한국어 기반으로 수어를 만들었으면 한국어 단어 하나하나별로 제스처가 있고 그건 그냥 변환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수어는 한국어에서 시작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어 어휘체계나 문법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번역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예로 보면 미국 수어하고 영국 수어는 단 한 단어도 소통이 될 수 없습니다. 단 한 단어도, 한 문장도 소통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잉글리시에서 시작한,
그러니까 브리티시 사인 랭귀지랑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는 잉글리시에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수어 번역 기술인데요. 수어를 번역한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수어를 인식해서 음성이나 텍스트로 보여주는 거 또는 사람이 말하는 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수어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는 굉장히 기술적인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즉, 어, 수어 인식 쪽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사실 이 한국어 아니면 음성 언어를 수어로 바꾸는 분야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저 다른 쪽은 아마도 한 몇십 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림 나왔죠. 아바타 수어 번역 기술에서 이제 수어 번역 플랫폼인데 이게 저희 회사의 코어예요. 저희 회사의 고객사들은 저희한테 텍스트를 줍니다. 그 텍스트는 이런 플레인 텍스트일 수도 있고 또는 이런 변수가 들어있는 텍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SRT 열차에 저희 거 하는 거 보면 지금 우리 열차 5호차, 6호차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비상정차였습니다. 비상문을 열고 열차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대피해 주세요. 그죠? 그러면 5호, 6호 다 이게 변수인 거죠. 그런 게 오면 번역 엔진이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특히나 과기 부분들이 번역 엔진 도대체 언제 완성되냐라고 물어보세요. 완성된 번역 엔진을 우리가 가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글 한영 번역기 번역한 거 우리 하나도 안 고치고 그냥 이메일 보낼 수 있어요? 못 보내잖아요. 결국에 수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정하는 플랫폼이 있고 그 수정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 수정해서 나가는 고객한테 전달되는 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수어 스크립트와 아바타 수어 플레이어. 이 플레이어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그 이 타시면 요 광고 나오는 표지판 있잖아요. 거기서도 나올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575선 336량, 그다음에 585선 268량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플레이어가 있고요. 그 플레이어를 움직이게 하는 이런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단순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세손, 비우세손, 비수지 신호, 저 얼굴 표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같이 언어의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스크립트가 플레이어로 넘어가서 플레이어가 수어를 구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한국어 문장에서 이 스크립트까지를 번역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가 알아서 플레이를 하니까요. 저희 번역 엔진은 그 스크립트까지 가는 번역 엔진은 저희가 사실 세 가지 번역 엔진, 번역 기술을 융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룰 기반, 문법 기반 부분과 일반 인공지능 부분, 그 다음에 초고대 AI를 활용한 부분을 세 가지를 쓰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최근이죠. 최근이죠. 그 전에 이제 이 두 가지에 굉장히 의존을 하면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정도 정말 R&D를 열심히 했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번역 품질을 이제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점수인데요. 저희가 3년 동안 죽어라고 했는데 42.89점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뭐 100점 만점은 아닙니다. 갑자기 썼더니 그냥 이게 2주도 소요가 안 됐거든요. 저희가 이미 데이터가 있고, 그거하고 파인 튜닝이라고 이제 추가 학습을 시키고, 그 GPT 같은 애들한테 시켰더니 갑자기 66점을 오르는 거예요. 예, 저희가 허탈했습니다. 예. 물론, 이 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 초고대 AI가 모든 거를 번역해주진 못해요. 예를 들면 비수지 신호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언어 현상 같은 경우는 얘가 해결해주진 못합니다. 근데 일정 부분에서 이 정도로 갑자기 수준을 올려버렸죠. 그럼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 데이터 이런 데이터입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라고 얘기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때
얼굴 표정은 어땠고, 고개를 끄덕였는지, 눈을 깜빡였는지, 입모양을 벌렸는지 다 표기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예요. 데이터 하나. 그 한영 번역 엔진을 보면 걔를 학습하는 데이터는 한국어 문장, 똑같은 뜻의 영어 문장 하나예요. 그거 만드는 거랑 이거 만드는 거랑 200배 이상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엄청 비싸겠죠. 네. 저희는 과기정통부 대규모 데이터 사업과 이큐폴 자체 사업을 통한 데이터로 보유량에서 전 세계 리더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알리바바 그룹이 100만 개라고 이 기사만 나 있어요. 학회에도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어쨌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아는 회사들이라 친한 회사들이라 이게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데이터 많이 가진 게 깡패입니다. 네, 저희가 깡패가 됐죠. 어떻게 깡패가 됐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수어번역기술학회가 SLTAT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학회가. 19년에는 저희가 6회차에는 저희가 논문 발표만 했습니다. 네. 7회차에 프로그램위원으로 승진을 했고 8회차에는 조직위원으로 제가 발표를 안 합니다. 발표를 시킵니다. 여기 앉아서. 네. 역시 데이터가 깡패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제1회 글로벌 수어기술 산업 세미나 하겠습니다. 그리스 로도스으로 오세요. 쭈르륵 왔는데 이 각 기관들의 업력을 합하면 154년이에요. 네.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데이터가 깡패입니다. 그다음에 한일 수어기술 산업 세미나 NHK는 저희 회사에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저희가 했던 사이트들도 보고 같이 기술 교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일본 NHK가 쓰는 아바타거든요. 네. 여기 이제 사회적 가치 성장의 플라이휠인데요. 저희 회사가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를 도식화한 겁니다. 저희는 이제 고객이 증가하면 아까 번역 엔진 결과를 수정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걔는 완벽한 데이터죠. 그죠? 완벽한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들 만드는 그 수정하는 사람은 전부 다 청각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의 정직원 청각장애인 분들은 그 마지막 저희 외부 작업자들이 한 거를 마지막으로 감수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고객이 증가하면 그 히스토리 데이터, 즉 그 최종 결과물들이 쌓이겠죠. 그 최종 결과물들은 굉장히 작은 컨버터 하나만 거치면 다시 학습 데이터가 됩니다. 그럼 번역 엔진 성능이 좋아지죠. 번역 엔진 성능이 좋아지면 고칠 게 줄어들죠.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럼 더 많은 고객이 들어오죠. 저희가 1년에 2번씩 가격 낮추거든요. 19년에 저희가 처음 저희 아바타를 선을 보였는데 그 이후로 1년에 2번씩 가격을 낮춥니다. 저희 고객들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가격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 휠은 ESG 경영,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수어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얘네들이 돌리는 거예요. 이게 돌려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정부의 수어기술 R&D와 데이터 투자. 2018년에 전체 정부에서 수어 관련한 기술 쪽으로 쓴 돈은 11억. 작년 기준 95억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버셜 디자인 키오스크 법제화, 수어 접근성 포함해서. 정부의 웹 접근성 채택.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포용법 발의. 민주당도 했고 국힘도 발의했죠. 기업의 ESG 공시. 이런 것들이 저희 휠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뭐를 해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히려 굉장히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이제 아까 그 소셜 벤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같이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 비율이 적혀 있어요. 이 비율은 저희가 맘대로 적은 건 아닙니다. 비랩이라고 있습니다. 비랩이라고 그 비콥이라는 글로벌 그냥 쉽게 말하면 착한 기업 인증해주는 글로벌리 가장 까다로운 착한 기업 인증 프로그램이죠. 그 비콥 인증 받을 때 그들이 평가한 점수 비율이거든요. 그들이 한. 그래서 이제 비율 보면 이렇게 아예 경제적 가치가 없는 애도 있고 경제적 가치가 큰 애들이 있죠.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저희는 이 솔루션들을 해외 나가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UN의 AI for Good, 그러니까 공공선을 위한 AI라는 컨퍼런스, 되게 유명한 컨퍼런스입니다. 거기서도 두 번 발표를 했는데 2020년 한 번 하고 23년인데 여기 과기부 차관님 계시고요. 네, 네이버 AI 랩장님 계시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ITU 여기가 이제 요게 3G입니다. 요게 4G입니다. 요게 5G입니다. 막 이런 거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UN 산하 기관이고요. 여기서도 저희 프로젝트들이 최종 보고서의 세 부분이나 등재가 됐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WFD라고 세계 농아인 대회예요. 청각장애인들이 전 세계 청각장애인들이 4년마다 모이는 2019년에 파리에서 했었고 올해는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제주도에서 했었고 저희는 이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에 저희는 직원들을 그냥 비장애인 직원들 하루씩 와서 잠깐 있으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 행사에 가면요. 저희가 장애인이에요. 저희가 장애인입니다. 그걸 좀 느껴봐야 되거든요. 네. 이 친구는 저희 회사 1호 청각장애인 직원이고요. 강남대 수어언어학과 석사였고, 지금은 저희 회사를 떠났어요. 덴마크에 국비 유학을 갔고요. 세계 농청년의 이사입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SRT 수서역 마지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불났대는데 화장실 가서 회식했습니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시 청각장애인.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SRT 수서역 마지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여기서 누가 오게티라고 아니 청각장애인 저 지금 진도 온 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청각장애인 젊은 친구들 전부 스마트워치 씁니다. 여기서 진동 보고 아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줍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따뜻한 과학기술 이큐포올.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 했더니 저희가 더불어민주당과 가깝다고 그래서 모든 국민의 힘이 되는 솔루션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되게 간단해요. 저희 어느 위치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열차 같은 경우는 SRT 열차 같은 경우 여기 수어 안내 QR코드가 있으면 그걸로 체크인을 하고 나면 안내방송을 듣겠냐고 묻습니다. 안내방송 듣겠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안내방송이 있을 때 걔가 클라우드로 올라와서 그 음성이 안내방송 음성이잖아요. 음성이 텍스트로 바뀌고 텍스트가 수어로 바뀌어서 푸시 메시지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거는 수어를 못하는 청각장애인도 있죠. 당연히 나이 들어서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수어를 못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텍스트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이 시스템은 SRT 전 열차, 전 역사 다 되어 있고요. 서울 지하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열차들에 한 지금 600대까지 돼 있죠. 600대까지 돼 있고 왜냐면 계속 신규 열차만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5년 걸립니다. 서울 지하철 전부 다 깔리는데. 네. 그래서 25년 동안 저희가 계속 매출을 내겠죠. 네. 두 번째는 이제 키오스크인데요. 한번 보시죠. 키오스크 등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이게 저희 SBS랑 저희랑 관계가 전혀 없는데 다 저희 프로젝트만 특히 장애인들이 쓰기 어려운 해가지고. 경우가 아직은 네. 많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다양한 기술들이 나와서 작은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패스트푸드점 무인 단말기. 비장애인이라면 1분 남짓이면 끝낼 아주 유명한 키오스크죠. 여기 그 국감에도 맥도날드에서는 출두를 했습니다. 키오스크 불편하다고. 설치된 키오스크는 휠체어 타는 사람에게 또 다른 장벽입니다.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손을 뻗을 때 사이즈의 문제도 있고 제가 접근하는 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반면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처음 도입된 이 키오스크는 장애인 관람객들을 위해 점자 키패드와 자동 높낮이 조절 기능이 설치돼 있고 수어를 인식해 추천 동선도 안내해 줍니다. 사실 수어 인식은 아직 제대로 안 됩니다.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모두 동등한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였고요. 실제 청각장애인들이 수어로 질문하고 수어로 답변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특히 중점을 두고
한 대기업은 서비스 접수용 키오스크에 수어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청각 장애인에겐 한글 자막보다 수어가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금융, 의료 분야 등에선 내년부터 장애인을 배려한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기계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라 일반 식당 등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공간까지 설치가 더 확산되려면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법도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네, 저희 올해 네, 돈 안녕하십니까. 많이 김현우입니다. 벌겠죠. 또 네, 많이 벌 겁니다. 네. 네, 이게 사실 키오스크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건 저희예요. 네, 이제 지체 시청각 장애인의 사용을 돕는 키오스크였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키보드입니다. 키보드가 있어야 돼요. 키보드, 그러니까 음성으로 알려줘도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키보드로 눌러야 돼요. 터치하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빅맥이면 1번, 치즈버거 2번, 새우버거 3번 음성을 알려주고 저 키보드로 점자가 각인된 키보드로 눌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휠체어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자동으로 인식해서 높낮이가 내려오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예 키오스크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냥 UI만 반으로 내려오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TTA 국내 표준 4개가 제정돼 있고 최우수 표준상을 21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표준 UI 플랫폼 개발 사업하고 그러니까 강제화를 하려면 이 표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제화를 위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차세대 유니버셜 키오스크 기술 개발. 이 사업은 아까 그 금액이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이 키오스크가 비싸요. 근데 이거를 좀 싸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55억짜리를 과기부에서 만들어줘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뭐 굉장히 많은 곳에 사실 제가 이제는 리스트를 잘 몰라요. 막 저희가 키오스크 한 대당 50만 원씩 받거든요. 근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 깔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해설 정보죠. 박물관 미술관에서 해설들이 해주시잖아요. 그 해설을 보면서 사실은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 그 해설들이 수어로 제공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했던 프로젝트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이런 고글을 쓰는 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공룡 바로 옆에 수어 통역사가 나와서 아바타가 나와서 수어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게 국립과천과학관에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앙박물관이나 한국박물관, 경기도 미술관 이런 데들은 다 앱, 웹 형태로 했거든요. 그 이유가 저게 어쨌든 저 고글은 약간 선글라스 효과가 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밝아요. 근데 다른 박물관들은요, 전부 전시물에다가 조명을 집중하느라고 어두워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딴 데서는 이렇게는 못했고, 하지만 수어로 해설하는 부분들은 다른 박물관으로도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는 총 14개 박물관이 있는데 용사는 작년에 저희가 런칭을 했고 올해 공주, 부여, 경주 하고 있고 한 4년 동안 계속 거기서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시그니처 프로젝트입니다. 왜 시그니처냐?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네. 얘는 이제 IBC, 인터내셔널 브로드캐스팅 컨벤션에서 저희가 소셜 임팩트 어워드 받았고 가서 발표도 하고 왔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오늘은 맛있는 김치찌개예요. 맛있겠다. 아빠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네, 이 여자 아이가 청각장애입니다. 소리가 너무 커. 근데 이거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청각장애인 밑에서 청각장애인 나는 거 아닌가? 다 유전 아니야? 이런 특히 아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생각하는데 청각장애인 아동의 90% 10%가 안 돼요, 이상이 유전율이. 성인 가족에서 태어납니다. 10%가 안 된다는 얘기는 다 우리 같은 가정에서 청각장애 애가 하나가 태어나는 거예요. 쪽에선 어프 가족이 수어를 함께 배우지 않으면 청각장애인 아동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쁘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쉐어하는 유일한 스크린인 거죠. TV용 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가족이 함께 즐기죠.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주는 셋탑박스 있잖아요. 얘가 다 지금은 안드로이드를 씁니다. 그래서 USB에 꽂아서 웹캠으로 저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아유 잘했네.
특수한 리모컨 아닙니다. 여러분 댁에 계신 리모컨에도 다 마이크 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린아, 생일 축하해. 자, 선물. 청각장애인 가족의 소통을 돕습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과학기술 EQ 포올. 어떠세요? 네, 이 프로젝트 따느라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창업을 할 때 처음 생각했던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한테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은 절대 안 한다. 이거 누가 돈 낼까요? 저 운영비 누가 낼까요? 저 클라우드 비용 누가 낼까요? 저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입니다. 근데 클라우드 비용 누가 낼까요? 네,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정말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문제의 시작이거든요. 청각장애인 아동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겪는 배리어가 뭐냐? 가족과 소통의 단절이에요. 예, 사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그냥 단절이 아니라 이 애들은 학교를 가기 전까지 우리가 당연히 받는 홈 에듀케이션이 없이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 간격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학교 생활 동안? 못 따라잡아요. 그래서 다 공장 가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는 일하지 못하는 공장 하는 겁니다. 그거를 좀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거 개발비 누가 냈을까요? 정부 기관 중에. 네. 교육과부 아닙니다. 교육과부에서는 이거는 학령기 이전이고 가정교육이니까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고 하죠. 그 복지부로 토스했겠죠. 복지부에서 이건 교육이니까 자기 거 아니라고 그러죠. 네, 결국에 과기정통부 바지끄레기 잡고 했습니다. 왜? 어쨌든 방송통신으로 가는 거니까. 됐습니다. 이게 리모컨으로 이게 3D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보면서 정확하게 동작을 배울 수도 있게 기능들을 좀 만들어 놨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시험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수어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어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다 클라우드 처리합니다. 네, 클라우드 병 많이 나오겠죠. 네. 지금 58가구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KT 스칼라이프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해서 저희가 이 가구들을 모집을 하면 KT 스칼라이프에서는 이 가구들한테 평생 무료 시청권과 세탑을 줍니다. 되게 비싸죠. 그리고 TV가 좀 작으면 저 웹캠 갖고 이게 수어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LG 55인치 UHD TV까지 줍니다. 그 쓰는 집 하나 보시죠. 어떻게 하나. 이 친구 소연입니다. 소연인데 엄마가 뒤에서 리모컨으로 해주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하죠. 이건 복습하는 겁니다. 원래 강의는 저는 그 정서 전달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딱딱한 아바타가 아니라 사람이 하고요. 복습을 할 수 있어요. 저렇게. 네. 틀렸어요. 틀렸는데 막 눈치 보죠, 엄마. 네. 네. 이 어머님이 저희 회사 3개월 뒤에 오셔서 펑펑 우셨어요. 드디어 내가 우리 소연이랑 대화를 한다고. 더 아픈 얘기 해드릴까요? 이 굉장히 큰 떡이잖아요. 정말 제가 그 KT 스칼라프 가서 바지끄레기 잡아가지고 이거 뜯어냈는데 엄마들이 신청했는데 며칠 뒤에 다 취소를 하는 가구가 되게 많아요. 근데 왠지 아세요? 그쵸. 아빠들이요. 우리 가족이 수어를 하면 우리 가족이 전부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아, 정말 때려주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정말 많이 취소들 하십니다. 이거 작은 떡 아니에요. 평생 무료 시청권이잖아요.
30년이면 1년에 12만 원씩 해서 30년이면 이거 얼마예요? 그게 사실 저희는 할까 말까 하는 가족들을 좀 끌어오려고 한 건데 그렇게 취소들을 해요. 네.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정우성 씨가 그거를 좀 바꿔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모집을 시작하는데 좀 더 취소율이 좀 줄어들기를. 그 다음이 이거는 이제 경제적 가치가 저희가 제일 크죠. 이게 만드는 사회적 가치가 작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비율만 보시면 돼요. 굉장히 큰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웹입니다. 웹이 다 텍스트로 돼 있죠. 웹이 사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정보 획득의 채널이에요. 근데 웹이 텍스트로만 돼 있다는 거죠. 그거를 사실은 수어로 누군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TV에서 5% 방송에 조그맣게 나오는 거라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 브라질 사이트예요. 아까 브라질이 공용 200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어가 공용화 된 게. 저희보다 14년 빠릅니다. 브라질은 이미 공공 사이트들은 다 의무화가 돼 있어요. 브라질 삼성전자에는 이게 있어요. 한국 삼성전자에는 없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게 디지털 집행전이라는 사이트고요. 이게 그 과기정통부가 만드는 포털입니다. 이번 달에 오픈되고요. 이번 달 말에 정식 오픈되고 지금도 보시면 들어가져요. 디지털 집행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사이트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수어 버튼 있고 수어 버튼 클릭해 보시면 얘를 클릭하면 다 읽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얘가 뭐 대단한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웹 표준을 전부 다 준수했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전부 이거를 의무화를 한다. 3년 안에. 그러면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수가 22,500개. 저희가 이거 연 960만 원 받거든요. 저희 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연 2천억이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그 돈을 벌어서 저는 이런 거를 더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소셜벤처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TV 긴급재난 정보 수소 접근성인데요. 이게 원래 영상인데 제가 영상이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지상파예요. 지상파. 이 뭐 유료 방송 뭐 셋탑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상파. 이게 현재예요. 현재는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텍스트가 자동으로 뜹니다. 이게 현재. 요게 저희가 만드는 거죠. 여기 수어 있습니다. 수어하고 그래픽 같이 해서 보내줍니다. 이 QR코드는 뭐냐면, 이 QR코드를,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어요. 뜨죠? 수어로 봤어요. 저 QR코드를 찍어요. 그리고 대피하면서 보는 지진시 대피 요령이에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KBS 제주에서 시험방송 지금 중이고요. 원래 왜 제주에서 먼저 하게 되냐면, 모든 시험방송은 지상파는 이게 도달거리가 넓어서 어디 이렇게 한정적으로 못해요. 네, 경상도 거를 끝에서 쪽에서는 전라도에서 볼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제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시험 방송 중이고 저희가 미국 공영방송 뉴멕시코주 공영방송사하고도 POC를 하고 있어요.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4년에 유럽 표준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올해 유럽 표준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저희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는 따뜻한 기술로 공정한 기회 사회를 만드는 소셜 벤처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그러니까 시작은 이거였어요. 정말 최신 기술들이 AI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뭐 클라우드, 메타버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장애인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항상 이 기술들은 어디부터 가죠? 돈 되는 데부터 가요. 그것도 처음에는 투자 많이 받을 수 있는 곳부터 갑니다. 그 다음에 진짜 돈 많이 버는 데로 가고요. 돈 적게 버는 데로 가고요. 더 적게 버는 데로 갔다가 사회적 약자로 가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모든 기술이 신기술이 나오면 사회적 약자까지 가는데 너무나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줄여보자.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부터 청각장애로 시작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EQ4는 뭔가 청각장애인과 대표와의 뭔가 이게 서사시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거에서 시작했고 그거에서 제일 먼저 본 게 청각장애인일 뿐입니다. 저희는 지금 24명이고요. 청각장애 수어 전문가 3명, 기술 인력이 그중에 70%. 오, 영업 마케팅 인력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예, 저 혼자예요. 예.
근데 저희가 저 많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들 찾아오십니다. 네. 뭐 아까 L전자도 찾아오셨고 S전자도 찾아오시고 네, 그러니까 가능하죠. 저희는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4번과 10번을 추구하고 있고요. 청각장애인 그러니까 수업원역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 접근성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애 주기에 가족과의 소통의 기회, 도움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사회 참여의 기회, 동등한 사회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기회, 행복 추구의 기회에서 지금 불평등이 있거든요. 수호 접근성이 결여돼서.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좀 바꾸고 있고요. 저희는 비콥 인증 기업입니다. 비콥이 가장 엄격한 선한 기업 인증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국내 25번째고요. 저희가 점수로는 지금 5등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 말에 설립을 했어요. 설립을 하고 첫 정부 프로젝트 19년에 했고 첫 정부 프로젝트 건으로 바로 과기부 장관상을 받고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 행사를 굉장히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고 있고 첫 민간 부분 매출 발생은 S전자. 첫 매출은 서울교통공사였고요. 그다음에 뭐 열심히 하니까 또 갑자기 디지털 포용 잘한다고 표창도 주시고요. 다행히 유효기간 많이 남은 윤석열 대통령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시자마자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다행히 유효기간이 좀 있는. 예. 그리고 첫 미국서 로봇 접근성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소셜벤처죠. 저희는 작년까지 초기 투자, 매출,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정부 과제들이죠. 정부 R&D 과제든 뭐 여러 가지 과제죠. 이런 거를 통해서 초에 115억 정도 때려 박았습니다. 네. 저희 회사 자본금은 47억입니다. 그 다음에 팔로우 투자로 계속해서 저희가 176억 정도 더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경제적 가치는 연 2,400억, 글로벌템은 연 17조. 이거 소셜벤처 숫자 같지 않죠, 그죠? 네, 네,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청각장애인의 공정한 기회 제공으로 사회 참여를 제공한다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같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어 가지고 좀 더 하는 것들이에요. 올해 하는 것들인데 보시면 요즘 자동차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죠. 네, 당연히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이거 데모 만들었어요. 네, 데모 만들었고 그다음에 음악 교육인데요. 청각장애인들이 음악을 되게 배우고 싶어요. 노래방 저희 청각장애인 직원들하고 저희 회식하면 2차에 노래방 꼭 갑니다. 네. 박자는 되게 잘 맞춰요. 스피커 손대고. 왜? 학교 때 음악을 타악기만 배워요. 네. 박자는 잘 맞춰요. 근데 점수 진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눌러요. 꺼요. 점수 안 나오게. 점수가 50점대 이하는 잘 안 보이시잖아요. 모두 못 보시잖아요. 50점대 이하는 노래방 기계에서. 네, 나옵니다. 그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원래 한 감각을 대체하기 위해선 두 감각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햅틱 조끼라고 해서 햅틱하고 그 다음에 시각적인 기능 두 가지로 다감각으로 이거를 하는. 그래서 이 과제를 처음 기획할 때 굉장히 그 과제 심사위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니 청각장애 듣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왜 바이올린 켜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올린 배우는 학생들은 자기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바이올린을 배우나요? 아니죠. 그걸 자기가 바이올린을 연주했을 때 자기 부모님, 자기 친구들이 반응해 주는 거에 그 정서 발달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은 왜 그걸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서 하게 된 프로젝트고 이거는 이제 국내 식품 회사죠. 이런 거는 사실 그 회사가 먼저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저희 저희 청각장애 직원들이 좀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보면 이제 밀키트 이 조리법 좀 해주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청각장애 엄마 아빠들이 좀 좋겠다 이런 거고 이거는 얼마 전에 원장님하고 술자리에서 통화도 했던 그 전무한테 제가 뭐라고 한 건데 저희 청각장애인 직원의 엄마랑 청각장애인 직원이 막 다투고 있어요. 영상통화로. 제가 뭔 일이냐 그랬더니 엄마가 정수기 회사가 뺏어갔대요. 정수기 회사가 정수기를 뺏어갔대요.
뭔가 봤더니 만기 반납형으로 계약을 했는데 만기 인수형이라고 아신 거예요. 이 패드 하나에도 이렇게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계약 내용의 주요 내용만. 그래야 완전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회사의 어떤 원장님하고 같이 하는 지인인데, 이 장애인한테, 불쌍한 장애인한테 불안전 계약이나 일삼는 이 부도덕한 기업 전무 나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가는 거죠. 저희가 사실 이제 아까 수호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청각장애인은 사실 저희가 첫 번째 프로젝트였을 뿐이에요.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을 위해서 기술과 장애인까지의 도달 거리를 줄이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하는 프로젝트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능형 쉬운 말 변환 서비스입니다. 이지 리드라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8년 정도 됐고요. 유럽 같은 경우 영국이 20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이제 그 우리 한국어로 되어 있는 정보들 또는 영어로 된 정보들이 어려워요. 발달장애 성인들한테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그 수준으로 맞춰서 바꿔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단어들만 쓰고 쉬운 문법으로 얘기하고 너무 긴 그 문장이면 문장을 잘라주고 그리고 또 설명을 돕기 위해 이런 사파들을 삽입합니다. 이게 바로 이지리드라는 건데요. 저희는 이 서비스를 LLM, 그러니까 초고대 언어 모델과 생성형 AI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다 정말 맨땅에 헤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바꾸는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는 20년에 하려고 그랬어요. 20년에 제가 열심히 썼습니다. 사업 계획을.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는 이런 로봇 많이 보셨죠? 저 로봇이 일본 자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때는 이제 전 정권이죠. 일본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정부가 일본 자본의 로봇을 가지고 이런 거를 개발하는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없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못했다가 당연히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했죠. 네, 일본 로봇은 아닙니다. 이제 국산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그 자기 이동 보조 수단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1번. 맞춰보시죠. 1등. 사람 손입니다.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두 번째. 안내견입니다. 세 번째가 지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절대 안 나와요, 답이. 지팡이는 본인들이 아예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 개 많이 보셨죠? 네. 우리나라에 몇 마리가 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숫자는 25만 명. 그중에 중증이 10만 명 정도입니다. 몇 마리가 돌고 있을까요? 60마리예요. 전 세계 2만 마리 돕니다. 왜 그러냐? 이 개 한 마리가 쓰는데 월 1,000만 원 든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게 왜 월 1,000만 원이냐? 뭐 이 리트리버 비쌉니다. 원래 종자 자체도 비싸요. 근데 이 개를 3마리를 3년간 훈련시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만 시험에 통과해서 8년 서비스를 합니다. 이게 개를 훈련시키는 게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한 사람이 2마리 개를 3마리 개를 훈련시키기 어려워요. 당연히 한 마리당 한 사람이 붙습니다. 그러면 9년치 연봉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한 마리가 8년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죠?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로봇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물론 로봇개는 가족 같지도 않아요. 체온도 없고 안아줘서 막 내가 안정감도 없고 하지만 얘는 말을 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달려있잖아요. 말을 하고 나랑 갔던 길들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인님 어디로 모실까요? 야 지난번에 갔던 저희 그 커피 마시러 가자. 지난번에 갔던 스타벅스 서초 1호점으로 갈까요? 얘는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일단 출퇴근에 치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로. 그래서 이거를 보조하는 거예요.
저희의 3년 목표가 여기까지입니다. 이 출퇴근. 이 개는 이제 이런 하네스라는 게 달려요. 이렇게 손잡이 달리고요. 손잡이의 기능도 되게 많고요. 얘는 되게 좋은 게 얘를 시각장애인 분들이 살 필요가 없어요. 얘는 공유 서비스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100마리가 1000명의 시각장애인의 발이 될 수 있어요. 이 개 한 마리가 1억 조금 넘을 것 같거든요. 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저렴한 솔루션이에요. 얘는 글로벌로 가기도 너무 쉬워요. 왜? 요즘 AI에서는 언어 장벽 없죠. 네. 바로 글로벌로 갈 수 있는 사업 모델입니다. 이게 그 수어 짤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어 티콘이라고 하는데, 저게 되게 다양한 이제 수어 티콘을 만들어 올렸는데, 이게 왜 그들의 SNS 커뮤니케이션을 혁신하게 됐냐면, 여기입니다. 이게 그들의 SNS예요. 저희 아바타가 굉장히 많이 쓰이죠. 네, 이런 것들이에요. 단지 폭발 이런 거. 이전에 이들이 SNS에서 수어 콘텐츠를 올리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세수, 화장. 지금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청각장애인 41만 명, 저희 이거 뷰수는 1억 1000만 명. 한국 수어만 있습니다. 네. 이거를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이런 걸로 만들면 좋겠죠. 근데요, 카카오는요, 저희는 이거 절대 돈 받고 안 팔잖아요. 못 팔잖아요. 제 원칙하고 위배가 되니까. 청각장애인 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무료로 절대로 못 올린대요. 네. 한바탕 하러 갈 겁니다. 네. 무조건 넣으라고. 나 1억 개 넘었다고. 네, 할 겁니다. 네, 이 마지막인데요. 청각장애인들은 한글 이름과 수어 얼굴 이름 두 개가 있어요. 수어 이름이 있습니다. 왜 수어 이름을 쓰냐면 제가 제 한글 이름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죠. 근데 제 수어 얼굴 이름은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하나의 그 사람을 표현하는, 예를 들면 지금 정우성 씨 그 극 중에서의 수어 이름은 이거예요. 코가 높다고. 이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씁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싶죠. 자기 물건에다 붙이고 싶고, 자기 노트북에 붙이고 싶고, 자기 마우커에 붙이고 싶죠. 그리고 자기 카톡 프로필에도 넣고 싶고.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선착순으로 하거나, 로또 뽑기를 하거나, 저희가 지금까지 한 600명 정도 만들어드렸는데, 그분들이 디지털 생활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열심히 LG전자한테 키오스크 하나당 50만 원씩 받아서 그런 돈으로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였습니다.